귀신은 5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귓가에 바짝붙어 언제나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정수아는 그 말을 처음 들은 날부터 스스로를 살인자라 믿었습니다. 10살의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크게 싸웠고 그날 밤 할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귀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 전부를 집어삼켰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지었습니다. 63병원 침대에 누운 날 마침내 진실이 왔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였습니다. 1973년 여름 경상도 안동의 한 기와집. 정수아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63입니다. 서울 외곽병원 502호 침대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왼손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처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남겨주세요. 가족 있으시면요. 없어요. 형제자매나 친척은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빗소리를 알았습니다. 1973년 여름도 이런 빗소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1973년 수아는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영수는 그때 65이었습니다. 평생 안동 땅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손녀를 사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녀 먹을 밥을 먼저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수아는 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목소리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마당에서 공을 차다가 할머니가 아끼던 청자 화분을 맞췄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 줄 알아. 사고, 뛰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어. 수아야, 나와봐라. 할머니가. 마당에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인 삼촌도 서 있었습니다. 낮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누워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옆에 반쯤 마신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귀신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수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밤새 수다 떤다고 웃을 때 수아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밤이 두려웠습니다. 수아는 귀신이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매일 밤 찾아오는 할머니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빌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날 그런 말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귀신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만 했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15살, 같은 반 남자아이가 수아를 좋아했습니다. 수아야, 나랑 어디 가자. 영화 보자. 됐어. 싫어. 그냥 됐다고. 살인자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18살,
담임 선생님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없어요. 네. 대학에 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아야, 너 왜 그렇게 항상 무거워? 우리랑 좀 어울리자. 나는 괜찮아. 먼저 가. 23. 어머니가 중매를 잡아왔습니다. 싫어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없어요. 그냥 싫어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가정을 이뤄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말로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왔습니다. 25이 됐어도, 30이 됐어도,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단 하룻밤도 쉬지 않고. 33. 직장 선배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오래 봤는데 너무 혼자잖아요.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무슨 일 있어요? 이게 편해서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있는 말 있으면? 수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하면 어떨까?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응.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10살 때 할머니를 죽였어요. 귀신이 매일 밤 찾아와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수아는 그날 이후 그 선배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혈육들도 흩어졌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45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귀신이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날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목소리 뒤에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수아는 이불을 내렸습니다. 누구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저예요. 수아요. 할머니. 냉기만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귀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그 냉기가, 그 목소리가.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흔적이라면? 할머니, 저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날 그 말만 안 했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47. 수아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안동 야산 외딴자리에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늦었죠.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올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게 한 거잖아요. 할머니가 매일 밤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알아요. 다 알아요. 바람이 풀잎을 스쳤습니다.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날 밤, 귀신이 또 왔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변함없이 왔습니다. 쉰이 됐습니다. 귀신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틀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사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수아는 알아챘습니다. 귀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용서받는 것인가? 드디어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신이 줄어들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밤이면 오히려 잠을 못 잤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54. 귀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귀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가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다 용서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지쳐서 포기한 거예요? 수아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목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사랑을 피했고 그 목소리 때문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55. 수아는 퇴직했습니다. 혼자 작은 방에 살았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고 가끔 공원을 걷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영수증을 받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사라진 것이 용서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면 왜 사라진 것일까? 그냥 지쳤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수아는 그 생각을 곧 덮었습니다. 50년 만에 얻은 평화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61. 수아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가 오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3.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119가 왔습니다. 수아는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정수아 씨, 정신 차렸어요? 알아들어요? 네.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요.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남자가 병원에 나타난 것은 수아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60을 조금 넘긴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새었고 얼굴에는 무언가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수아 씨요? 그렇긴 한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정순태 씨의 아들이에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정순태.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이었습니다. 1973년 그날 밤 마당에 서 있던 사람. 삼촌 아들이에요? 네, 사촌이에요. 저도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지 몰랐는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을요? 사촌이 말하기 어렵다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였습니다. 손을 무릎에 올렸다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아. 임종 전에 저한테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만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 비밀로 하려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안 하면 못 가신다고 하셔서.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 씨 찾기 힘들었어요.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겨우 찾았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래서요?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촌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뜰 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아 씨. 할머니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그날,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수아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당겼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임종 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날 뭔가를 할머니 차에 탔대요. 독 같은 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아니면 들리지 않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촌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땅을 팔겠다고 하셨대요. 친척한테 헐값에 넘기겠다고. 아버지 거 하나도 안 남긴다고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고. 그 뒤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촌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아는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1973년 할머니 김영수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안동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헐값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들들한테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웃 사람한테서였습니다. 그 땅이 삼촌한테는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사라지면 계획이 모두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날 왔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부엌에서 할머니 드실 차를 끓이면서 누구도 모르게 뭔가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냥 아프게만 하려고 했다고.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65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셨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사한테 부탁했대요. 돈을 줬대요. 심장마비라고 써달라고. 수아의 손이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 김기순 아주머니 알아요? 아세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네, 저도 그게 걸렸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수아는 천장을 봤습니다.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50년 동안 들은 그 목소리. 김기순. 옆집 아주머니. 삼촌이 부엌에서 차에 뭔가를 타는 것을 본 사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돌아가신 사람. 수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귀신이었어요. 네, 매일 밤 찾아온 게 할머니 귀신이 아니었어요. 김기순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할머니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저를 비난하는 줄 알았는데. 사촌이 영문을 몰라 바라봤습니다. 내 할머니 죽인 거 다 알아. 그 말이 제가 죽였다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안다는 말이었어요. 저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촌이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기계가 조용히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수아가 화분을 깬 것은 사고였습니다. 그날 수아가 화난 말을 한 것은 10살짜리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수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넣은 독이었습니다. 수아가 깬 화분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도 수아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주려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수아야, 내 할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내가 알아. 그 말을 하려 했습니다. 수아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죄인으로 굳힌 뒤였습니다.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저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63의 늙은 몸으로 혼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창밖에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주 멀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이번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감촉을 느끼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병원 창밖으로 무지개가 하나 떴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한 가지만 남겨둡니다. 귀신의 말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토록 오래 죄인으로 가둔 것이, 그 죄목에서 놓아주는 것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